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는데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에 찾아왔던 반짝 추위는 오늘부터 차차 누그러집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안동은 4도, 포항은 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최고 19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최고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배터리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배터리 엑스포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에서 처음 열린 산업전에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 앵커 기업과 30여 개 중견 기업이 참가해 세계적 기술 동향을 파악했고 미래 산업을 이끌 학생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국제 배터리 엑스포. 이번 엑스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북 최초의 글로벌 배터리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포항시는 투자 유치 등 산업적 측면에서 배터리 선도 도시의 지위를 다져갈 방침입니다. 포항과 또 전북, 충북을 연결하는 배터리 산업의 삼각 배터리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포항이 주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 캐즘으로 2년간 고전한 업계는 이번 엑스포에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해 내년에는 성장세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LFP와 그 가격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LMR이라 그러는 제품을 개발해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2차 전지 기술 선진국들도 대거 참가했는데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specially if you look at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ies, there is only the lithium, the valuable ingredients of the battery, so we have to take them back, and we are not really at the point where we should be today. So this is what we should do together between Korea and Germany. 전국 최초로 2차 전지 협약형 특성화고인 흥해공고는 1학년 전원이 참여해 배움의 열기를 보탰습니다. 한국이나 독일 등 많은 회사들이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저의 나중에 취업이나 뭐 대학 진로에 관해서 약간 방향성을 잡거나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2차 전지 분야, 세계적 기술 표준 선점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포항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도 이른바 의치 한약수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의치 한약수,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순으로 고득점자들이 최우선 지원하는 세태를 말하는데요. 이번 수시 모집을 보면 생존을 위한 지역 대학들의 변화도 두드러집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지역 대학들은 꽤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모집 학생 부족할 걱정을 그나마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수시 모집을 통해서 대학들은 향후 변화의 방향을 더욱 굳혔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지역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과들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의문학 계열이 가장 많고 자율전공학부, 사회과학 계열 순입니다. 2020년 이후 새로 생긴 학과들은 폐지된 학과 수를 넘어섭니다. 주로 보건계열,
응급 구조 같은 자격증이나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이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서울대 경영 합격하고 한의대 중부 합격하면 의치 한약수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 대학은 좀 안 좋지만 예컨대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특성화된 대학이 있다. 그럼 글로 갑니다. 이른바 과거의 대학 명성을 따라 진학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대학을 고르는 기준은 미래 직업과 진로를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 되다 보니 대학도 거기에 맞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30년대 이제 진짜 미끄럼틀형 학령 인구 감소잖아요. 그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전망이 아마 갈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면 현존하는 학과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학령 인구 급감을 앞둔 지역 대학들의 구조조정에 가까운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 정상이 모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난 주말 폐막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냉각 상태였던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 굵직한 외교적 성과도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대도시가 아닌 인구 24만 명의 중소도시에서 대형 국제 행사를 치러냈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가 확정된 것은 지난해 6월 27일. 경주는 인천 제주와의 경쟁에서 천년 고도면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내세워 에이펙을 따냈습니다. 에이펙이 경제협력체지만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가 에이펙 역사상 최초로 열린 것은 그 배경에 경주가 있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고 산업이라는 화두를 역사 문화 도시에서 제시함으로써 시적절했고 설득력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이런 점을 살려 에이펙 개최지면서 한류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APA 끝나면은 일회성 거치는 게 아니고 경주 포럼을 만들어서 한류를 한껏 번창시키는, 그래서 문화 번영을 할 수 있는 경주 포럼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에이펙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중국과의 관계 회복, 글로벌 기업 투자 같은 국가적 성과 못지않게 지역에 안겨진 자산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초대형 국제 행사를 인구 24만 명의 중소도시가 치러냄으로써 지역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얻게 된 소중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상계엄과 정권 교체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특히 인프라 공사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지방정부,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준 것은 의미 있는 소득입니다.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해 민간 주도로 범시도민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친절과 청결을 표방한 K-미소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친 것은 무형의 자산으로 남을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을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한 주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주선언도 의미를 더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장 시민 개방 계획이 공개됐는데 경주시는 내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3층 정상회의장을 시민에게 공개해 국제회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 관람은 사전 등록제로 운영되며 신청 방법은 추후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기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어제 경상북도청에서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대구 경북 예산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올해도 대구 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선 신공항 건립과 최수원 이전 문제가 단연 단골이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 국비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 내년에는 땅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항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AI 로봇 수도 건설, 산불 방지 대책 사업 등의 예산 증액도 요구했습니다. 각종 모빌리티 우리 혁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의 국회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경상북도는 에이펙 개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에이펙과 관련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해마다 정례적인 국제 행사를 열고 에이펙 행사장의 시설을 고도화하는 등 10대 사업을 정해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후속 대책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10건 올려놨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열린 수도권 강원 예산정책협의회와는 달리 대구 경북협의회엔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30년 수건 사업인 취수원 이전 문제를 상생으로 풀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상생과 협력으로 반드시 풀어내서 대구 시민의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철강 산업의 관세를 50%에서 더 낮추지 못한 것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경제의 핵심인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 교착으로 인해서 철강 제품의 5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도 매우 심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근 대구 경북의 주력 품목인 사과에 대해 검역 절차 완화를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지역 농가 보호를 위해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체육, 문화, 복지 종합시설인 다원 복합센터가 어제 개관했습니다. 다원 복합센터에는 50m 8레인, 25m 6레인 규모의 실내 수영장과 청소년들의 학습, 동아리, 진로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초등 돌봄센터 등을 갖췄으며 야외에는 운동 트랙과 공원 등 무장의 환경으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시설은 포항시가 지난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캠코 기금과 도 시비 등 498억 원을 들여 착공 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연말까지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고 11월 한 달간 현장 방문,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의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5억 원이 넘고 이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1명에 달합니다. 경상북도가 에이펙 2025 경주 개최를 기념해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경주 일대에서 K컬처 크로스컬처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한류 놀이터를 주제로 전통과 예술, 기술이 융합된 체험형 한류 축제로 꾸며져 국내외 관광객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문화예술의 세계화와 K컬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에 찾아왔던 반짝 추위는 오늘부터 차차 누그러집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5도, 안동은 4도, 포항은 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최고 19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에서 최고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 구미는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9도, 구미는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오늘 4도, 문경은 2도로 오늘 영하권을 보이는 곳은 없는데요. 낮에는 안동 17도, 문경은 17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7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맑은 날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